자, 앞에서 그 얘기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역행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해가 하나밖에 없다. 즉,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죠. 부정 아니면 불능이었어요. 그래서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륜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에 부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불능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부정과 불능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떠한 경우에 역행열이 존재하고 어떠한 경우에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역행열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 선형대수에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 중에서 어떠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냐면 랭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행렬이 어떠한 경우에 full 랭크 행렬이 되는지 즉 non singular 행렬이 되는지 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렬이 full rank 행렬인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full rank 행렬이 아니면 즉 singular 행렬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행렬의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해서 행렬식의 값을 계산을 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렬식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해당 행렬이 full rank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맞나요? 부정과 불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공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점이 있고 y라고 하는 점, 즉 벡터가 있는 경우에 얘가 a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a에 의해서 이동이 된 y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은 그 a에 의해서 y로 이동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 즉 x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일한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x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간략하게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 부정과 불능의 기하학적인 의미, 즉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랑 해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하나는 어떠한 연립방정식이 되냐면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연립방정식이고 두 번째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full rank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에 곱하기 2로, 즉 실수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full rank가 아닙니다. 얘도 full rank가 아니죠.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행이 동일해요. 곱하기 1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행렬식 AD-BC를 해보면 얘는 4 빼기 4에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2 빼기 2에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위에 거를 풀어볼게요. 얘를 풀어보면 x1 플러스 2x2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2x1 플러스 4x2는 2입니다. 자, 요 밑에 거에 대해서 양변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1 플러스 2x2는 1이에요. 똑같죠? 첫 번째 거랑.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수는 몇 개인데? 두 개인데 미지수를 푸는데 미지수의 값을 찾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수가 방정식의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요? 부정의 경우가 됩니다. 즉,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요. 그런 해가 어떠한 해들이에요? 예,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x1과 x2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오면 어떻게 되죠? 가로축을 x1 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x2 축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2는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그래서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역행렬이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부정 아니면 불능, 즉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부정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위에 거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플러스 2, x2는 1이고요. 자, 이걸 3이라고 할까요? 2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두 번째를 풀면 x1 플러스 2x2는 3이 되죠. 자,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달라요. 오른쪽 부분이 다릅니다. 즉, 얘네들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빼보면 왼쪽은 0이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맞나요? 둘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어떠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불능인 케이스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는 부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능이 될까요?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행렬이 이런 식으로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원소를 갖는 2 곱하기 2 행렬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의 값도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Y1과 Y2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AD-BC가 0이에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역행렬이 없다고요.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부정이 되느냐, 해가 무수히 많느냐, C분의 A랑
무엇이 같으면 y2분의 y1이 같으면 얘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1, 2, 2, 4 이렇게 됐었고 x1, x2 이렇게 됐었고 이게 1, 2였죠. 그래서 맞나요? 그래서 이게 A랑 C가 되니까 C분의 A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Y2분의 Y1 같게 돼가지고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능인 케이스는 C분의 A랑 뭐가 같지 않으면 Y2분의 Y1이 같지 않으면 얘는 불능이에요. 해가 없다고요. 그래서 앞에 예에서 보면은 1, 2, 1, 2였고 이게 x1, x2하고 뭐였어요? 1, 3이었죠. 이게 y1, y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c고 a니까 c분의 a는 1이고요. 그리고 y2분의 y1은 3분의 1. 그래서 둘은 같지 않기 때문에 예,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부정이 되고 언제 불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그 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어떠한 경우에 부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불능이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정인 케이스랑 불능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행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 부정인 케이스와 불능인 케이스가 있는데 부정이 언제 발생을 하고 불능이 언제 발생을 하는지 2 곱하기 2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부정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그래서 부정 같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의 예에서 사용을 한 연립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죠. 맞나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1과 x2는 무수히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냐면 x1 플러스 2 x2는 1 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즉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자, 얘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x1이고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 방정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행렬에 의해서 이 행렬에 의해서 1, 2, 2, 4라고 하는 특정한 행렬에 의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보면 얘를 a라고 쓰면 ax is equal to y예요. 즉 x라고 하는 어떠한 벡터가 어떠한 점이 y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점으로 무엇에 의해서 a라고 하는 1, 2, 2, 4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행렬에 의해서 선형 변환, 이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동이 되는 x라고 하는 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유일한 게 아니에요. 얘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역행렬을 가지고 유일하게 해당 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x가 하나가 아니죠. 무수히 많아요. 그런 x들이 다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들이 되는 거죠. 네? 무수히 많은. 얘네들이 다 뭐예요? 벡터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행렬 A, 1, 2, 2, 4라고 하는 구체적인 4개의 원소를 갖는 행렬에 의해서 행렬 A에 의해서 다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1,2로 이동을 한다고요. 1,2. x1의 그 가로축의 값이 1이고 세로축 두 번째 원소의
값이 2인 1,2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한다고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A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를 가지고 유일한 X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찾죠. 왜? Y로 이동이 된 X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유일한 한계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유일한 한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A의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Y로 이동이 된 유일한 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에 해당 X가 A에 의해서 Y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X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Y의 값을 가지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유일한 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행렬 A에 의해서 Y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유일한 X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정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불능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자, 불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연립방정식을 보면 1, 2, 2, x1, x2 얘가 이제 1, 3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해가 없는 거죠. 이러한 x1, x2가 없는 거예요. 즉 행렬 이제 b라고 할게요. 행렬 b에 의해서 1,3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점으로 이동을 하는 x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x가 없는지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1,3이 아니라 x라고 하는 점이 이 b라고 하는 행렬에 의해서 어떠한 점으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y1과 y2로 표현을 할게요. 즉 x가 y라고 하는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해당 y는 y1과 y2라고 하는 구체적인 원소의 값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y1과 y2가 어떠한 애들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풀어보면 x1 플러스 2x2는 y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계산해보면 x1 플러스 2x2는 y2가 됩니다. 자, 얘네들을 보면 뭐예요? y1 is equal to y2예요. 맞나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림으로 그려오면 y1, 여기가 y1이고요. 여기 y2가 되겠죠. 그러면 이 y1 is equal to y2라고 하는 방정식은 이러한 직선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기울기가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점 x1과 x2가 있으면 이 행렬 1, 2, 1, 2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 4개를 갖는 b라고 하는 행렬에 의하면 얘네들이 다 어떠한 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x가 있으면 다 이 직선 위의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사용을 했던 구체적인 값인 1,3은 이 직선 위에 있나요? 없나요? 자, 1,3 이쯤 있겠죠. 얘는 이 직선 위에 없어요. 맞아요? 어떠한 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 B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렬을 통해서 어디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냐면 y1 is equal to y2라고 하는
혹은 y2 is equal to y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직선 위의 점으로밖에 이동을 못 하는데 근데 1,3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선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직선 밖에 존재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점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행렬을 가지고 어디로? 여기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응? 그러한 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행렬에 의해서 1,3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동하는 x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 불능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겠나요? 부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점들이 하나의 점으로 무엇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행렬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한 점을 원래의 점으로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굉장히 많은 점들이 모두 다 y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1,2죠. 1,2라고 하는 하나의 점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불능의 경우에는 그 연립방정식에서 사용이 된 1,3, 여기서 1,3이죠. 이 점으로 이동하는 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이 행렬에 의해서. 그래서 어떠한 점들이 이 행렬에 의해서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동이 되는 점들은 다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y2 is equal to y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B라고 하는 1, 2, 1, 2라고 하는 구체적인 4개의 숫자를 갖는 행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1,3이라는 점으로 이동하는 무엇에 의해서 이 행렬 B에 의해서 이동하는 점, 즉 이동하는 X가 없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 불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과 불능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화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내용은 내일 녹화 강의를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